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아마존 AWS가 고장나면 이더리움도 고장난다고? 아마존 웹서비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고장나면 이더리움도 고장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해요. 아마존 AWS는 많은 곳에서 사용한다.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죠. 공대생이 아니라면 아마존은 해외 직구쯤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마존 AWS는 정말 많이 쓰인다. 관심 없으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존은 미국의 11번가나 옥션 같은 존재처럼 보실 수 있는데 아마존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회사에 웹서버 넣어두고 연결해서 썼는데 이게 쓰다 보니 차라리 외부에 맡기는 게 나은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무실 내에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데가 많았는데 이게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외부 솔루션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가끔 사용자들이 몰리면 서버는 고장나고 그렇다고 그거 잠깐 때문에 서버를 중축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이게 핵심이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이 몰리는 시간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가 있다라는 말이죠. 보통 뭐 퇴근 시간, 퇴근 후 이럴 때가 많이 몰리겠죠. 그런데 이때를 대비해서 전체적인 서버를 증설하기에는 돈도 많이 드니까 이 시간대에만 조금 더 높여가지고 쓸 수 있는 솔루션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AWS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얘들이 항상 잘 돌아가느냐? 아니다. AWS 또 터졌다. 요기요, 배민, 오딘, 펨코 등 대규모 장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기요, 배민 이런 회사들도 AWS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주 터진다. 예전에는 한국만 터지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는데 AWS 장애 한국에서만 발생. 왜? 라고 했지만 미국도 사실 뭐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아마존 클라우드 먹통에 미 동부 대혼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도 먹통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디즈니 뭐 싹 다 죽은 적이 있다. 그 정도로 AWS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주 죽는 곳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더리움 메인넷이 여기에 꽤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을 AWS로 연결해서 돌리는 곳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차트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바닥을 찍고 나서 강하게 상승을 해서 이 원화 기준으로 200만 원을 찍고 잠시 횡보 중인 모습처럼 보여지죠. 왜냐? 비트코인 또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런 것들 보이시죠? 바닥에서 약 2조 원의 매수를 해서 또 바깥으로 빼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산맵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양쪽으로 베팅이 아주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빠질 것이다 라고 보는 쪽과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비등비등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상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 움직임은 비트코인에 달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이렇게 청산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POW다. 채굴기에 의한 다수결이라고 보면 된다. 그죠? 아직까지는 POW로 돌아가죠. POS로 완전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필연적으로 51% 공격은 늘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예방하는 게 현질이다. 현질이다라는 의미는 코인이 비싸면 채굴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현질을 해서 코인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채굴자들이 몰리면서 51% 공격 비용이 비싸져서 시도를 안 한다. 그죠? 51%로 네트워크를 장악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쉬운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다른 코인을 이용해서 51% 공격을 해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풀이다. 채굴자들이 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풀에 몰려 있으면 51% 공격에 취약해진다. 그러니까 유명한 풀에다가 연결을 시켜놓고 전부 다 여기에 몰리면 이 풀 하나가 맛이 가버리면 다른 풀에서 장난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제일 큰 풀이 바보가 되면 갑자기 이 51%의 비율이 예상과 달라지면서 공격 비용 계산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풀이 죽어버리면 이 51%의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공격하려고 마음먹은 쪽에서는 비용이 저렴해진다라는 거죠.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요 정도 내용은 뭐 코인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 채굴기들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다. 채굴풀에 연결하기 전에 채굴기가 웹 호스팅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50% 넘는 애들이 아마존에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채굴기를 돌리는데 이걸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을 하는데 아마존을 거쳐서 이 채굴풀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채굴장의 절반 이상이 아마존에 이걸 연결해놨다 라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아마존.com 이렇게 돼 있죠? 절반 이상이 물려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쉽게 비유를 해보자.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100명이 있는데 여기서 99명이 KT 인터넷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럼 KT 인터넷이 먹통이 되면 비트코인 채굴자가 갑자기 한 명이 되어버리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99명이 KT를 쓰고 한 명이 LG를 쓰고 있는데 이게 KT가 문제가 되면서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면 이 한 명이 채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한 명이 전 세계의 비트를 순간적으로 독점 생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 명이 채굴만 독점하는 거 말고 딴짓도 할 수 있다. 내 전 재산을 업비트에 보내버리고 채굴기에서 그걸 원복해버린다. 이걸 바로 리오그 공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업비트로 보낸 내 코인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원래 내 지갑에도 코인이 남아있는 그 코인이 복사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분명 업비트 내 지갑에 비트가 들어와 있는데 내 지갑에도 그 비트가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리오그 공격입니다. 51% 공격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99명이 똑같은 KT 인터넷을 전 세계 채굴자들이 쓰고 한 명만 LG 인터넷을 쓰면 얼마든지 재현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KT가 아마존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 크립토 시총 2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죠.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지역도 버지니아 애쉬번에 몰빵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마존도 미국에서 서버를 한 군데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애쉬번, 뭐 어디 동네에 여러 군데다가 서버를 두고 어디로 연결할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쉬번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36.66%가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애쉬번이 끊어져 버리면 미국에서 채굴하는 채굴자의 36%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 잡고 공격을 하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다. 아마 비탈릭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그죠? 어쨌든 마음 먹고 나쁜 짓 하려면 못할 짓이 없죠. 그냥 집에 남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해 평화롭게 남는 유유 PC를 이용하여 채굴하는 뭔가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니까 비탈릭도 이렇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판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일반 노드가 아닌 호스팅 노드 중에서 계산하면 수치는 더 낮아지긴 한다. 하지만 이런 리포트는 헤지펀드나 다른 곳에서도 확인하여 공격 요소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죠. 헤지펀드는 숏에다가 베팅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맘먹고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애들이죠. 루나도 풀간 이동하려고 잠시 유동성이 떨어졌을 때 공격자가 모니터링해서 디패깅을 일으켰듯이 말이다. 어쨌든 마음먹고 공격하려면 항상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이슈는 아마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고 나면 추후에 아마존 리전을 변경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쉬번이나 이런 데 몰려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이제 분산해가지고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이상적인 이야기긴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계셨던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크립토 시총 2위 어마어마하게 큰 시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마존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이거는 절반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통해서 51% 공격이 가능해진다라는 점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긴 하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이야기겠지만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가격 반등이 잘 하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